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어찌 보면 가장 핫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자, 지금 캐나다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전부터 인턴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사실 이전에는 유급 인턴십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인턴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2, 3년이 지나오면서 사실 저희 한국 학생들이 또 어학연수,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사실 호주가 이상한 건 아닌데 네. 호주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너무 일자리라던가 너무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데, 캐나다도 유급 인턴십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기대치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어찌 보면 영어에 좀 집중하고 본인의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네. 본인의 어떤 같은 인턴십을 했더라도 본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추세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새 가장 핫한 게 무급 인턴십, 그리고 본인이 과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예, 얼만큼 좋은 회사에서 얼만큼 내가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자, 캠퍼스 픽 컬리지는 정말 어찌 보면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현재는 네. 과거엔 좀 있었지만 현재에는 다 포기했거든요. 자, 현재는 어쨌든 100% 개런티가 가능한 네. 예, 인턴십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네. 어떤 학생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학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100% 취업 말씀을 이제 취업을 시키는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신데, 네. 자, 먼저 인턴십 프로그램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디플로마 과정을 네.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은 인턴십 과정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최소 4주에서 12주까지 연장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회사를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 뭐 내년부터는 삼성,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크라이슬러, 현대, 네. 기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사들, 뭐 TD뱅크라든지 아니면 CIBC부터 시작해서 네. 은행권은 파이낸셜 회사, 무역회사 등등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과 저희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3번 인터뷰를 떨어지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100% 될 때까지 저희가 해드리는 100% 개런티되는 인턴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캠퍼스 픽 컬리지의 인턴십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이전 동영상 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비즈니스 관련된, 그러니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디플로마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리더라는 디플로마 네. 과정을 마치셔야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사실 인턴십 프로그램은 그렇게 보면 따로 수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는 거죠. 어찌 네. 보면.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사실 두 번째는 캐나다에 있는 모든 어학원들이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지만 네. 사실 개런티까지는 아니고 1회 또는 3회까지 네.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네. 3회까지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에는 더 이상은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뭔가 더 비용을 내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적지 않은 비용들을.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캠퍼스 픽 컬리지는 개런티를 하고 있다. 네. 뭐 기회 몇 번, 3번, 4번 이런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레벨이 되게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하실 거예요. 아까처럼 뭐 삼성전자도 나오고 현대, 네. 기아, 크라이슬러, 뭐 한국의 국민은행 같은 캐나다의 TD뱅크, 뭐 네. 이런 이제 은행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막 좋은 회사 레벨 되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조금 레벨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 생각엔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뭐 내가 본인 말을 상대방 말을 알아듣고 상대방이 내 말의 요점을 알아들으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문제는 되지 않고요. 네. 다만 학생이 어느 정도 이제 태도의 문제가 있죠. 적극성과 예. 적극적인 자세와 네. 먼저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네. 뭐 먼저 가서 하이 하와이유 이런 식으로 뭐 묻는다든지 그렇게 자신이 적극적이라면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네. 지금 사실 디플로마 과정 자체가 토익이 일단 600점, 그리고 이제 하이 인터 이상, 그러니까 네. 총 4개의 레벨 중에 3레벨 이상부터 네. 이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들을 수 있는데, 자, 과연 토익 600 정도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네. 토익 900점 돼서도 아직까지 스피킹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뭐 이제 인터뷰를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크라이슬러 아니면 TD뱅크 아니면 뭐 어떤 파이낸셜 계열 회사들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금 네. 인턴십이 가능한 걸로 들었어요. 네. 네, 어떤가요? 초등학교 인턴십 같은 경우는 영어를 조금 더 많이 말하고 싶은 학생들, 회화 능력을 좀 기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턴십 따로 만든 거고요. 네. 보조교사로 공립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런 학생들과 같이 짝을 지어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같이 뭐 책을 읽는다든지 네. 뭐 더하기 뺐을 때 뭐 수학을 가르쳐 준다 이런 식의 그런 인턴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영어 실력을 늘린 다음에 네. 다시 뭐 다른 프로그램을 들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캐네디언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싶은 친구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웬만한 학교에 왜 우리 태솔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그런 태솔에 뭐 프랙티컴보다는 오히려 영어 사용률이라든가 네. 영어 늘리기엔 더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기준의 태솔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기준이 어떤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겠지만 네네. 순수하게 영어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렇지만 사실 뭐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겨요. 뭐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카페 가족 여러분. 특이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학생들 네.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니면 뭐 근태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퇴사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인턴십 프로그램을 일단 기본적으로 4주간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개런티를 하는 부분들 네. 그죠? 4주간만 처음에 개런티를 한다라는 거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8주, 12주, 24주 개월 무조건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성공을 하실 수 있지만 취업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회사 생활 잘 그 안에서도 잘 융화가 되고 어찌 보면 네. 아까처럼 지각 결석하지 않고 네. 똑같이 자 생활을 잘하면 4주 이후에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이시죠? 네. 4주를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충분히 8주에서 12주까지 연장은 한국 학생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네. 간혹 가다가 24주까지 본인한테 맞는 회사가 있다면 네. 연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간단히 설명하면 일단 캠퍼스 비 컬리지 측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한 달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런티를 하지만 네. 그 이외에는 지금 가장 긴 게 6개월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대. 그건 이제 본인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죠. 네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면 궁금해질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대충 봐도 한 100개 회사는 되는 것 같아요. 크고 네. 작은 회사들이.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물론 주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생들 좀 만족도가 좋았던 회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예를 회사들이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네. 그 회사는 그 앞전 친구들이 했던 거를 자기가 피드백을 받고는 나는 이 회사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학생이 한 달, 두 달 정도 기다려서 들어가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네. 한 달에 6명 정도 저희가 인원을 충당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뭐 파이낸셜 쪽으로는 어카운팅 쪽으로 2명, 네.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2명, 네. 그다음에 그냥 오피스 어드민 쪽으로 2명 네. 이렇게 해서 6명 정도는 네. 한 기업에 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량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다양해요. 아까처럼 금융권, 뭐 은행이나 파이낸셜 회사도 있고요. 네. 무역 회사도 있고, 네. 아까처럼 뭐 크라이슬러나 현대기아처럼 자동차 회사도 있고, 네. 물론 이제 하는 일들이야 어드민부터 뭐 이제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부터 아니면 이제 뭐 약간은 어카운팅. 어카운팅 그리고 뭐 어떤 뭐 매니저의 어떤 어시스턴트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일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처럼 업종이라든가 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네. 그런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본인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사실 유급 지금 어찌 보면 저희가 캠퍼스 컬리지에서 인턴십에 대한 이야기는 무급 인턴십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인턴십들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력을 쌓고자 또 영어 실력을 올리고자 제공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턴십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 인턴십과 무급 인턴십 과연 유급 인턴십 같은 경우도 이런 회사들 좋은 회사에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어 보면 좋겠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학생들의 어떤 영어 실력이라든가 어떤 체류 조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유급 인턴십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약간은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 그러니까 네. 이제 아르바이트성의 이런 약간은 허드렛 일 쪽에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페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물론 이제 한두 달 정도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유급 인턴십을 선택을 해서 내가 미국 여행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네. 방향 자체가 내 영어에 도움이 좀 되고 어떤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내가 캐나다에서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기시려면 지금 이렇게 무급 인턴십이라든가 좋은 회사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살짝 얘기하다 만 게 이제 아까처럼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뭐 네. 아까처럼 어드민이라든가 네. 뭐 아까처럼 어카운팅이라든가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무급 인턴십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고 어떤 네.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